안녕하세요. 나만남의 같이 읽기 몸은 기억한다.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제가 서울에 한 6일 동안 갔다 오는 바람에 몸은 기억한다를 읽지 못했었는데 다시 오늘부터 이어서 110페이지 뇌의 구조 기저부터 폐질까지 이 챕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구조 기저부터 피질까지. 뇌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 기능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지된다. 그 밖에 다른 기능은 다 부차적이다. 생존을 위해 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 1. 음식, 휴식, 보호, 섹스, 휴식저 등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는 체내의 신호를 발생시킨다. 2.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곳을 알려주는 지도를 만든다. 3. 그 위치에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마련하고 행동하도록 한다. 4. 가는 길에 만나는 위험을 경고하고 기회를 알려준다. 5. 순간순간의 필요에 따라 행동을 조절한다. 인간은 포유동물이고 포유동물은 무리를 지어야만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이 모든 필수 과제는 협력과 협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심리적 문제는 체내 신호가 작동하지 않거나 지도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지 못할 때 혹은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무력한 상태가 되거나 행동이 욕구의 충족으로 이어질 수 없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사회적 관계가 실패할 때 발생한다. 내가 이 책에서 다루는 뇌의 구조 전체가 이 필수 기능을 담당하며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트라우마는 이 기능 하나하나를 전부 방해할 수 있다. 이성적 사고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뇌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하고 두개골 안쪽 면적의 고작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 이성적인 뇌는 주로 외부 세계와 우리의 일을 처리한다. 즉 일이나 사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색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또 행동 순서를 정한다. 이성적인 뇌 아래에는 진화론적으로 더 오래된 뇌가 어느 정도 분리된 상태로 자리하면서 그 밖의 모든 일을 담당한다. 이 뇌는 신체의 생리학적 상태를 시시각각 기록하고 관리하며 편안함, 안전, 위협, 배고픔, 피로, 욕구, 열망, 흥분, 기쁨, 통증의 감정을 구별한다. 뇌는 아랫부분부터 차례로 만들어진다.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 머무르는 동안 인간의 진화 과정과 같은 순서로 발달하는 것이다. 가장 원시적인 부분, 태어날 때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고대부터 존재한 동물의 뇌로 종종 파충류 뇌로도 불린다. 이 부분은 척수가 두 개의 골과 만나는 지점 바로 위에 있는 뇌간에 위치한다. 이 파충류 뇌는 갓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먹고 자고 잠에서 깨고 울고 숨 쉬는 일부터 온도와 배고픔, 습도, 통증을 느끼고 소변과 대변을 통해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일을 담당한다. 뇌간과 시상하부는 신체 에너지 수준을 함께 조절한다. 뇌간은 바로 위쪽에 자리한다. 이 두 부위가 협력하여 심장, 폐의 기능과 함께 뇌 분비계와 면역체계를 조절해 생명 유지의 기본이 되는 이 시스템들이 항상성으로 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체내 균형 속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 숨쉬기, 먹기, 잠자기, 대소변 보기는 너무나 기본적인 일이라서 마음과 행동의 복잡한 특성을 생각하다 보면 무시하기 쉽다. 그러나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혹은 항상 허기를 느끼거나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비명을 지르고 싶다면 유기체 전체가 불균형 상태에 빠진다.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심리적 문제가 수면, 식욕, 접촉, 소화, 성적 흥분 문제와 관련이 있다. 트라우마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신체의 이 기본적인 기능에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파충류의 뇌 바로 위에는 변형계가 자리하고 있다. 이 부분은 무리지어 살고
새끼를 양육하는 동물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어서 포유류의 뇌로도 알려져 있다. 뇌의 변형계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후부터 제대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감정의 중추이자 위험을 감지하는 모니터이고 즐거운 일과 두려운 일을 구분하는 판사이고 생존에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변형계이다. 또한 복잡한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하는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중심 본부이기도 하다. 변형계는 아기의 경험이 유전자의 구성, 선천적 기질과 어우러지면서 형성된다. 자녀를 한 명 이상 낳은 부모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비슷한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이 강도나 특성 면에서 제각각 다르다. 아기의 뇌에서는 세상에 대한 정서적 지도와 지각 지도가 발달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일이 이 지도에 영향을 준다. 내 동료인 브루스 페리가 설명했듯이 뇌는 활용에 좌우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신경가소성이란 뉴런이 함께 활성화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는 뇌 회로는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반응이 기본 설정되어 고정될 수 있다. 안전한 느낌,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면 뇌는 탐구와 놀이, 협력 기능이 특화되고 겁에 질리거나 거부당했다고 느끼면 공포와 버려진 기분을 관리하는 기능이 발달한다. 우리는 영화와 유아기에 움직이고 손에 쥐어보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울거나 웃을 때 혹은 반항할 때 일어나는 일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쉬지 않고 주변 환경을 실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상호작용이 신체가 무언가를 느끼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2살짜리 꼬마의 생일 파티에 가보면 그 조그마한 아이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고 같이 놀고 장난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감정과 기억을 맡고 있는 변형계의 구조는 이처럼 생애 초기에 탐구 활동을 통해 형성되지만 이후 경험으로 대폭 바뀔 수도 있다. 가까운 친구와 우정을 쌓거나 아름다운 첫사랑을 경험하면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하고 폭력을 당하거나 무자비한 집단 괴롭힘, 무시를 당하면 나쁜 쪽으로 변화한다. 파충류의 뇌와 변형계가 합쳐져서 내가 이 책 전반에서 정서적인 뇌라 부르는 이 시스템이 구성된다. 정서적인 뇌는 중추신경계 중심에 위치하며 행복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위험이나 특별한 기회를 포착하고 호르몬을 살짝 분비해 경고하기도 한다. 그 결과 마음속에서 어떤 감각이 발생하는데 약간 불안한 수준부터 가슴이 혼란으로 온통 가득 차는 수준까지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주의력을 흐리게 하고 몸과 정신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든다. 이와 같은 감각은 굉장히 미세하게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의사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뭘 먹을지, 어디에서 누가 잠을 청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정원을 가꾸는 일이나 성가대에 들어가 노래하는 활동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누구와 친구가 되고 누구를 싫어할지 판단하는 것 모두 그 범위에 포함된다. 정서적 뇌의 세포 구성과 생화학적 특성은 이성적인 뇌에 해당하는 심피질보다 단순하다. 또한 정서적 뇌는 유입되는 정보를 더욱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정서적 뇌는 계략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반면 이성적인 뇌는 선택 가능한 복잡한 항목을 자세히 분석한다. 정서적 뇌는 싸움 도주 반응처럼 뇌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주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근육과 생리적 반응은 자동적으로 시작되며 당사자가 아무런 생각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성적인 기능은 그 이후 많은 경우 위협이 사라진 후에 따라온다. 드디어 뇌의 맨 윗부분을 덮고 있는 심피질까지 왔다. 다른 포유 동물들도 이 바깥층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심피질이 훨씬 더 두껍다. 태어나 두 번째 해가 되면 심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두엽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고대 철학자들은 7살을 이성의 나이라고 불렀다. 초등학교 1학년은 살면서 겪게 될 일들의 전주곡에 해당하고 전두엽의 기능에 따라 삶이 체계화된다.
그리하여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고 괄약근을 조절하고 몸으로 행동하기보다 말로 이야기할 줄 알고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생각을 이해하고 내일 일을 계획하고 선생님 또는 학교 친구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된다. 전두엽은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을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특성을 만들어낸다. 언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방대한 정보를 흡수하고 통합하면서 의미를 덧붙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침팬지와 붉은 털 원숭이의 언어 능력을 보며 놀라곤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말과 상징을 이용해 우리 삶을 구성하는 집단적, 영적, 역사적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두엽은 계획을 수립하고 반성할 수 있게 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고 전개해 나갈 수 있게 한다. 또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도록 도와준다. 가능성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창의력의 바탕이 되는 것도 전두엽의 기능이다. 여러 세대를 거친 전두엽의 발달과 서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 왔고 통나무 배와 마차, 편지, 제트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5살 놈이 머릿속에 생명을 구할 트램펄린을 떠올리게 했다. 이어서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기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챕터입니다. 115페이지고요. 중간 부분. 전두엽은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핵심이면서 공감 능력, 즉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능력의 중추이기도 하다. 현대 신경과학 분야에서 1994년에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탈리아의 한 연구진이 운 좋게도 피질에서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를 우연히 찾아낸 것이다. 나중에 거울 뉴런으로 알려진 세포들이었다. 이들 연구진은 원숭이의 운동 전 영역에 위치한 개별 뉴런에 전극을 붙이고 컴퓨터와 연결하여 원숭이가 땅콩을 집어들거나 바나나를 움켜쥘 때 정확히 어떤 뉴런이 활성화되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실험을 하던 중 한 연구자가 눈은 컴퓨터 모니터를 향한 채 손으로 음식 조각을 집어서 상자에 넣었다. 그러자 원숭이의 뇌세포 중에서 운동을 지시하는 뉴런이 자리한 정확한 위치에 활성 신호가 잡혔다. 원숭이는 음식을 먹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연구자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뇌가 연구자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실험이 이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울 뉴런이 공감, 모방, 동시성 등 기존에 설명이 불가능했던 특성을 비롯해 언어의 발달까지 설명해 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어떤 이는 거울 뉴런을 신경의 와이파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감정 상태와 의도까지 알아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가까워지면 서 있는 자세나 앉아 있는 모습이 비슷해지고 목소리에도 같은 리듬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거울 뉴런은 우리가 상대방의 부정적인 성향에도 쉽게 영향을 받도록 만든다. 즉 화내는 사람에게 격분하거나 우울해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맥이 빠지기도 한다. 트라우마는 거의 공통적으로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것, 거울을 모두 따라하지 않는 것, 타인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예정이다.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는 안심하고 타인을 자신에게 반영하고 자신이 남에게 반영되도록 하는 능력을 되살려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을 장악하지 않도록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뇌가 손상된 사람들과 접하거나 이성을 잃은 부모를 돌본 힘든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데 전두엽이 원활하게 기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이다. 2-3살짜리 아이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발달 과정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음을 크게 내딛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의 동기를 이해할 줄 알면 인식, 기대, 가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에서도 적응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전두엽이 유연하고 활발하게 기능하지 않으면 습관의 노예가 되어 인간관계도 피상적이고 기계적으로 맺게 된다. 그리고 발명, 혁신, 발견, 경이로운 일 등이 모두 사라진다. 전전두엽 피질은 우리가 부끄러운 기분이 들 만한 일이나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담당한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때때로이다. 덕분에 우리는 배가 고플 때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욕구를 자극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키스를 하지도 않고 화가 날 때마다 감정이 폭발하지도 않는다.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런 충동과 수용 가능한 행동 사이에 놓인 경계에서 비롯된다. 정서적 뇌에서 발생한 본능적인 감각 신호가 강렬해질수록 이성적 뇌가 이 신호를 잠재우는 능력은 약화된다. 네, 오늘 두 챕터를 한꺼번에 같이 읽었는데 118페이지 중간까지 읽었고요. 오늘 제가 읽은 부분 중에서 거울 유런이 공감과 모방, 동시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상태에 영향을 받고 또 특별히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양태들을 따라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거울 유런 때문이라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마만남의 같이 읽기, 몸은 기억한다 편이었고요. 다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